자, 그러면 그 종표씨 예습해본 거 한번 해보셔요. 집 대상하면 천하 왕 하리니 왕이 불해하여 안하고 평하다 평하고 태하다 락여이에 과객지라 도지 출구는 다무라 기 무미여 시지라도 부족견하며 청지라도 부족이 이나 용지면 불가기로다. 큰 어떤 상을 잡으면 천하의 가리니 천하의 나가리니 그 큰 상을 잡고 가면 해가 없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평하고 그것이 클 것이다. 락여이 어떤 그 음악과 음식에 과객은 그치고 과객들은 거기에 멈추나 도의 출구는 담백하다. 그 맛은 없으며 보더라도 보이지 않고 듣더라도 잘 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쓰면 그 다음이 없다. 자, 이렇게 우리말로 풀이한 걸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크나큰 형상을 잡으면 천하가 마음껏 오가리니 천하가 마음껏 오가더라도 해가 안 되어 크게 평안하다. 음악과 떡 때문에 지나는 길손이 멈춘다. 그러나 도의 출입구는 맑구나. 그 맛이 없으며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으나 만일 쓴다면 다 알 수 없구나. 네, 여기 읽어보죠. 집 대상하면 천하 왕하리니 왕이 불해하여 안하고 평하고 태하다. 악여이에 과객지라 도지 출구는 다모라 기무미여 시지라도 부족견하며 청지라도 부족문이나 용지면 불가구어다. 예, 아까 총필 씨가 락여이라고 했는데 그건 악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 악은 음악이고 이는 떡이에요. 떡. 우리가 그 쌀로 만든 떡. 그래서 이것은 전부 세 개의 발음으로 우리는 나눠서 있죠. 그래서 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뮤직. 그리고 요라는 것은 좋아하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는 뮤직이라고 하는 풍악의 의미로 쓰였어요.
집 대상하면 크나큰 형상. 이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저건 정말 크구나 하는 그런 형상보다 더 큰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올 한없네 한없이 크지 말하자면 이런 거와 같은 그런 큰 거죠. 그래서 크나큰 형상을 잡으면 이 천하의 그 오갈 것이니 이게 왕이라는 건 갈 왕자지만 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 천하의 오갈이니 왕이 불이하여 그렇게 다녀도 해되는 것이 없어. 해치질 않아. 그래서 안하고 평하고 태해요. 평안하고 그리고 태평하고 먼저 그렇다는 것이죠. 악여이의 과객지라. 그런데 그렇게 크나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풍악이라든가 또는 떡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때 지나가는 길손들이 소리에 이끌려서 또는 그 떡 만드는 냄새에 이끌려서 저 팥 냄새가 좋네. 콩고물 냄새가 좋네. 말하자면 그런 그런 냄새에 이끌려 가지고 이 길손들이 멈춰요. 소리를 들으려고 또는 먹으려고. 근데 도지 출구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앞에 나오는 집 대상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오는 도의 출구도 그렇고 이것들은 그런 거랑 성격이 달라요. 도의 출입구는 출구라고 돼 있지만 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을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도의 입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도에 드나드는 그런 구멍은 이 담호라 아주 맑아요. 그래서 기무미염 맛이 없어. 우리가 증류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순수하게 증류된 그런 물이 아닌 거죠. 뭔가 자연에 어떤 것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 도의 출입구라는 것은 굉장히 맑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맛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더라도 시지라도 그것을 보더라도 부족견 볼 수가 없다. 여기서 부족 불가 이거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다예요. 캔낫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볼 수가 없고 청지라도 부족문이라. 우리가 이렇게 들으려고 해도 부족문이야.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쓰려고 들면 용지. 그것을 쓰려고 들면 불과구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기자거든요. 꺼도 되거든요. 이것은 이미 기자예요. 우리가 기왕에 벌어진 일, 기왕지사 이렇게 할 때 이미 기자거든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 그런데 여기서는 구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할 진짜예요. 다할 진짜. 그러니까 용지 그것을 쓰려고 들면 불가구예요. 불가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그것은 그렇게 없어지거나 닳거나 줄거나 하질 않아요. 이게 바로 이게 도의 그런 쓰임새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고는
저전 시간에도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무거운 것을 들고는 몇 걸음 못 가. 들 수는 있어도. 그런데 그 빈손으로는 마음껏 갈 수가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공기라든가 햇볕이라든가 이런 그 자연의 기운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거의 무한정에 가까워요. 그걸 지금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망가뜨려서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써도 다 하질 않아. 불가구. 예? 용지불가라는 말이 있어요. 뭐? 용지불가. 취지무고 용지불가. 예. 산간지 명월. 예. 산속에 있는 밝은 달. 밝은 달. 예. 이런 거는 취지무고 누가 취해도 막는 사람이 없고 용지불가. 써도 다 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서 이 갈도 그런 거예요. 예. 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닭뼈에 나온 예,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렇게 철저히 삶이 이제 돈에 얽매여져 있잖아요. 그건 참 누구라고 그 돈의 그 압박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쓰면 다 없어져 버려요. 또 안 쓰면은 그 돈이 있는 것의 그 값이 또 우습게 돼 버리고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런 이 자연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써도 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단 말이죠. 제가 오는 사람들마다의 뭐를 대접하려고 해봐요. 그럼 저는 그냥 아주 순식간에 받아나 쌓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음이라든가 어떤 공부에 대한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무한에 가깝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한 그런 부분이죠. 자, 읽어볼까요? 도의 맛은 단박하여 음악이나 떡처럼 길손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써도 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앞의 말은 특히 처음 구절들 각각이 아리송합니다. 집 대상의 크나큰 형상은 도의 모습을 형용한 것이네. 도란 그것을 무어라 규정할 수가 없지. 비교할 대상도 방법도 모습도 없지 않은가. 늘상 무욕하여 아주 작다고 할 수 있지만 만물이 귀의하는데도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아주 크다고 이름할 수도 있고 34장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이름하려야 할 수도 없어 황홀하다고도 하고 모습을 형용하려야 할 수도 없는 모습 무상지상이라 일컫기도 하지. 41장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나 잴 수 있는 형태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형상, 대상, 무형 41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 집 대상의 크나큰 형상이란 도를 형용한 것이야. 천하의 왕은 왕래, 내왕의 준말이네. 집 대상이란 앞의 세 글자에 맞추느라고 천하왕이란 세 글자로 줄어든 것이야. 집 대상이 도의 모습을 말한다면 천하왕 이하는 도의 작용을 말한다고 하겠어.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아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응하며 불언이 선응 부르지 않아도 절로 찾아오고 불소히 잘해 묵묵히 있어도 잘 꾀한다네. 73장. 그러니 도가 있는 곳에 천하가 거리낌 없이 마음껏 오간다는 것이 천하왕이네. 결국 능소 능대한 손오공의 여의봉이나 능변 능화한 용의 턱에 함장된 여의주같이 신묘 막직하고 무의자연한 도를 행한다면 천하 만물과 인간 세상이 크게 평안케 된다는 것이지. 네, 이게 뭐 손오공의 여의봉이라든가 그 용의 여의주 같은 건 그냥 하나의 비유로서 든 거지만 사실은 뭐 이거 이런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인 거죠. 이 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 제목부터 읽으세요. 네. 제36장 장차 거두어들이려 할 때에는 반드시 펼치게 하고 약하게 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강하게 하고 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일어서게 하고 빼앗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어야 하니 이것을 기미에 박다로 일컫는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고기는 물을 떠날 수 없듯이 나라에서 이렇게 여기는 도구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장욕 이게 무슨 단어라냐? 네, 제가 읽을게요. 네. 네, 같이 하시죠. 장욕 흡지면 장욕 흡지면 필고 장지하고 필고 장지하고 장욕 약지면 장욕 약지면 필고 강지하고 필고 강제하고 장욕 폐지면 장욕 폐지면 필고 흥지하고 필고 흥지하고 장욕 탈지면 장욕 탈지면 필고 여지하니 필고 여지하니 시의 미명이라 하다. 시 미명이라 하라. 유약은 승 강강이라. 유약은 승 강강이라. 어는 불가 타로 연이니 어는 불가 타로 연이니 국지 리기도 국지 리기도 불가이 시인이라. 불가이 시인이라. 장욕 뭐뭐면 필고 뭐뭐요. 지금 그런 용법이에요. 장욕 그래서 장욕 흡지면 필고 장지하고 장욕 약지면 필고 강제하며 장욕 폐지면 필고 흥제하고 장욕 탈지면 필고 여지하고 그래서 이것은 노자의 그런 어법이죠. 철저히 반어적이에요. 서로 상반된 것을 갖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무엇인가 진짜 무엇인가 상대를 약하게 하고자 하면 필고 반드시 꼭 어떻게 해야 된다?
강지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아주 이 노자님의 어법이에요. 지금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핵 뭐 이런 거 갖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똑같아요. 미국이 정말 북한을 약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꼭 북한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노자의 그런 아주 그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쓰는 방식은 어떡하냐면 장욕 약지, 북한을 약하게 만들려면 필고 약지요. 여기. 이건 무슨 소리냐? 이게 정답이라면 이건 가이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약하게 만들려고 해서 꼭 그 약하게 만들려고 꼭 약하게 반드시 약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패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건 노자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햇볕 정책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김대중 씨 아주 뛰어나죠. 그게 이제 같은 동포로서의 같은 동포로서의 어떤 인연 이런 부분에서의 아주 명분도 굉장히 좋지. 그래서 이북이 어려운 거 좀 도와주고 이남이 어려우면 이북에서 좀 도와주고 그것이 사실은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거고 그러나 전략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노자의 그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자꾸만 은둔의 뭐 수양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옵시다. 철저히 치자예요. 자꾸만 이 수구 꼴통 세력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김대중 때 돈을 대주고 노무현 때 돈을 대줘가지고 핵을 개발했다는 등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참 진짜 정말 단순한 어린애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북한하고 잘 지내고 북한이 자기들이 위험을 안 느꼈다면 굳이 핵 개발 안 해요. 지금 가장 요점은 그런 거거든요. 이북이 원하는 것은 6.25 때 같은 전쟁을 안 겪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2차 대전 때에 쏟아부은 폭탄보다도 이북이 더 많이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북 사람 한 사람당 한 톤의 폭탄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쏟아부은 건지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북 애들이 무서워해. 전쟁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미국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면 사실은 이북을 강하게 만들어요. 이게 노자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님의 이 통치술은 되게 무서워요. 이게 장욕 흑지 자, 이것도 또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장욕 A면 장욕 A면 필고 B하라. 필고 B하라. 바야흐로 A 하고자 하면 바야흐로 A 하고자 하면 반드시 꼭 B하라. 반드시 꼭 B하라. 다시 장욕 A면 장욕 A면 필고 B하라. 필고 B하라. A 하고자 하면 반드시 꼭 B하라. 반드시 꼭 B하라. 상대를 죽이고 싶으면
반드시 꼭 살려야 한다. 반드시 꼭 살려야 한다. 예, 이게 그런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굉장히 말하자면 고도의 통치술인 거죠. 고도의 통치술이에요. 장욕 흡지면 반드시 이 흡이라는 건 거두어 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는 종필 씨가 갖고 있는 걸 내가 다 거두어 다 내 수중에 갖고 싶어. 그럴 때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베풀어야 돼. 종필 씨한테 베풀어야 돼. 종필 씨한테 베풀면 종필 씨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가져오게 돼. 이게 노장님 말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갑수 씨 같은 경우도 보여주는 모습은 철저히 이러지를 못해서 그렇지 바로 요거예요. 갑수 씨 보면 여기 이름 자체가 나눔터야. 그래서 뭐 자기 갖고 있는 건 막 나눠준다고 막 그래요. 실제로 나눠줘. 그럼 사람들이 그냥 오냐? 올 때 갑수 씨 좋아하는 소주도 한 박스씩 가져오고 맥주도 한 박스씩 가져오고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김치도 이렇게 한 통씩 가져오고. 갑수 씨가 배추를 주면 사람들이 자기들 김치하고 상대가 줘서 고맙잖아. 그러니까 배추 뭐 몇십 통이 뽑아 가면 김장 배추 한 통 가져오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베풀면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그런 거죠. 이제 갑수 씨 같은 경우는 철저히 베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철저히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그런 것이지 굉장히 지금 갑수 씨의 그것은 지금 요 앞부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두어 드리려면 미리 많이 베풀어야 된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장용약점.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싶어. 내가 종필씨를 약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고광저. 먼저 종필씨를 강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나 산 못 타요 막 이래. 그런데 산을 타야 건강해져 해가지고 막 산을 타게 해. 막 산을 막 타가지고 굉장히 건강해지면 잘못하면 이렇게 뭐 말하자면 바위 같은 데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약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대를 약하게 하고 싶을 때는 저거한테 이걸 주면 강해져. 응? 저한테 운동시키면 강해져. 그렇게 합니다. 상대를 강하게끔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약하면 조심해요. 그러나 강함은 안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말하자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욕 폐지면 필고한 흥정. 반드시 패하다는 것은 우리가 문을 닫게 하는 거거든요. 상대의 문을 닫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꼭 일어나게 합니다. 흥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가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돈의 문제, 그 다음에 기독교의 문제,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는 너무 이제 흥할 대로 흥한지가 너무 지나버렸어. 저절로 이제 사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는 이런데 뭐 우리는 뭐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어리석은 건데요. 그냥 지금 기독교는 내비둬도 저절로 이렇게 쓰러지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흥했기 때문에 그 상태. 너무 그게 다른지가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 그렇게 바로 봐요. 장욕할지면 내가 종필씨 것을 딱 빼앗고 싶어. 빼앗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필고여져. 반드시 먼저 줘야 돼요. 줄였자 여기서 연. 그러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말씀인 거냐 알 수 있어요. 이 시의 이것을 뭐라고 일컫느냐? 미명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이 미명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봤어요. 기미에 박다라고 봤어요. 미를. 기미라는 것은 어떤 조짐이거든요. 지금 개미들이 막 평소보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 이거 비 오려고 하는 거야. 우리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비는 아직 안 와. 그러나 개미들이 막 바쁘게 막 움직이고 막 그럴 때 이게 비 오려고 하는구나. 말하자면 이런 것을 우리가 알듯이 그런 게 기미에 밝은 거예요. 아직 비는 남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이 흥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이야기하는 보고서 그 누구나 다 얘기해요. 그러나 보지 않고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그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언론사 사람들이 저를 잘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물도 사 먹고 공기도 사 먹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랬더니 그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이 말이죠. 뭐든지 지금 다 자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뭐든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니 제일 만만한 게 뭐겠어요?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건 뭐 이 땅처럼 뭐 이게 소유권을 사고 이럴 필요도 없어.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자, 유약은 승강강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부드럽다고 하는 거, 또 세상에서 제일 약하다고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이긴다. 뭐를? 강강. 굳세고 힘센 걸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알통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힘 잘 쓰잖아요. 그런데 이 타격권 같은 거 익힌 사람들 보면 얄쌍얄쌍해요. 얄쌍얄쌍한데 그거 아주 무서워요. 물론 이렇게 막 근원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 참 무섭죠. 무서운데 그런데 그 타격권 같은 그런 이 부드러움, 그 연함,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도 진짜 무척 대단하죠. 우리가 이불 같은 거 예전에 보면 소미불 같은 거 이건 쳐도 표시가 안 나. 이게 먼지 터느라고 소미불은 빨기도 어려우니까 예전에는 막 소미불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이 들지도 못해가지고 그 담장 같은 데다 놓고 그거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먼지 막 털었잖아요. 근데 쳐도 그게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쇠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 치면 막 그대로 그거 반동이 느껴지잖아요. 그 부드러운 것이야말로 진짜 무섭다. 이 부드러움. 그 소미불 같은 거 치면 이게 쳐도 친 느낌이 안 나와. 이게 계속 쭉쭉 흡수해버리니까. 총알을 막더니. 그런가요? 예. 그래서 부드럽고 약한 것이야말로 굳세고 강한 것을 사실 이겨낸다. 어는 불과 타로연이 물고기라는 것은 불과 이것은
안 된다예요. 벗어나서는 안 돼. 어디를? 연못에서, 즉 물가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 물고기라는 것은. 물고기는 물가를 벗어나서 살 수 없어. 사람이 공기를 안 마시고 살 수 없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지리기도 나라에서 굉장히 이롭게 여기는 도구들, 그런 것들도 불가의 시인이요. 똑같아. 불가타라연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이 굉장히 이롭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굉장히 옳으신 그런 말씀이죠. 물고기에게는 물이 그냥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죽지만 물고기는 물이 지들로 삼켜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라든가 이런 커다란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도 그게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굳이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나라에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막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국지리기, 나라에서 이렇게 여기는 도구, 나라에 이로운 도구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말이 많지만 저는 이것을 그냥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성에게 함부로 하는 그 의정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아까도 뉴스타파 얘기했지만 진짜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뽑을 때만 국민들 생각하지, 뽑고 나면 완전히 그냥 안하무인이고 그 국민을 하인 부리듯이 해왔거든 그동안에.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이 노자님 말씀은 워낙 함축돼 있고 이래서 좀 새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요. 자, 그다음 읽어볼까요? 김희에 박다, 미명은 김희에 박다는 내용은 그럴듯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뒤의 이해가 불가하네요. 부드럽고 약한 것 요약, 이하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한 소리가 나도 짱돌은 짱돌이군. 자네야말로 이해 불가해한 존재일세. 어떻게 서로 이어진 것을 잘라서 그리도 잘 이해할 수 있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김희에 박다고 일컫는 까닭은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유약은 노자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네. 도의 흐름에 순환성이 있다면 도의 쓰임새는 유약함이 있지. 약자는 도지용 40장. 유약함은 강한 것을 이기고 36장, 78장. 가장 유약한 것은 가장 굳센 것을 부려서 43장.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강한 것이니 52장. 유약함은 삶의 무리로서 강한 것 위에 머문 76장. 여시춘추에서는 노자는 부드러움, 공자는 어짐을, 묵자는 연결함을, 관유는 맑음을, 염자는 귀함을 귀하게 여긴다. 하여 노자의 특징을
부드러울 유자로서 주정할 정도이니 노빙휘유. 이제 고기 요거는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빙은 이게 초빙할 빙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쉬는 시간 잠깐 보면서 왜 이게 빙이지? 그랬어요. 이건 노담이에요. 노자님 이름.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빙자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아니고 염자 담이에요. 노담? 빙은 아니에요. 선생님 잘 읽으시네요. 네, 노담, 그 노자님이죠. 노담, 그 노자님 이름이에요. 노담은 귀유, 유를 기케. 노담귀유. 유약함은 쓰임새로서의 도의 결정적인 특징이라 하겠어. 나라에서 이롭게 여기는 도구, 국지리기란 논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네. 법과 쪽에서는 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과 상벌권을 위정자가 장악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죠.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권력, 정보, 무기, 위정자의 댐댐이를 말하고 노자가 된 예처럼 고기에게서 물이란 무엇인가? 삶의 모든 것이라 하겠지. 그렇다면 나라에 있어서 이로운 도구는 무엇인가? 해로움을 포함한 모든 것이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국가 간의 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외교와 군사 같은 외정 부분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보통 때는 내치 부문이 중요해지지. 이 밖에도 천재지변이나 내란 같은 변수도 등장해. 이처럼 정세와 상황 변화에 따라 나라의 이로운 도구는 바뀌게 되네. 하지만 그래도 바뀔 수 없는 상수가 있지. 무엇인지 아나? 백성이야. 바로 백성의 마음이지. 백성은 나라의 근원이자 존재 터전이지. 내가 보건대 나라의 이로운 도구란 무엇보다도 민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야. 민심을 얻었을 때는 나라의 이로운 도구가 되지만 잃었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흉기로 돌변하지. 위정자의 인사권과 상벌권, 위정자의 댐댐이, 국가 권력, 정보, 무기란 고기로 치면 꼬리, 지느러미, 아가미, 플랭크톤 따위라고 볼 수 있어. 이에 비해 한나라의 국민이란 고기로 치면 연못과 같아서 그냥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모르지만 막상 떠나게 되면 아예 생존의 관건이 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를 하겠지. 고기에 있어서 연못물 같은 존재, 사람에게 있어서 공기와 같은 존재, 나라에 있어서 백성과 같은 존재, 어떤가? 상당히 근사하지? 고기와 위정자를 바꿔 노자어법을 써보자고. 위정자가 민심을 떠날 수 없듯이 고기는 이롭게 여기는 연못을 다른 존재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옛날에 사성 자한이 송나라의 재상이 되어 송나라 임금에게 말했다.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치라는 임금의 상벌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상을 주는 것은 세상 주는 것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군왕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행하십시오. 사륙과 형벌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이므로 제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줬어. 바이는 그 좋은 일만 담당하고 그대가 그 원망만 살리를 인수하면 과인은 제후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지 않을 줄로 아오. 그리하여 국내 사람들이 모두 사리고의 존재가 자한에게 있는 줄을 알자 대신들은 그와 친하고 백성들은 그를 무서워했다. 그러기를 1년도 안 된 후에 자한은 도리어 송나라 임금을 내쫓고 그 정치를 도맡았다. 그러므로 노자는 고기는 물을 떠날 수 없듯이 나라에서 이렇게 여기는 도구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역사의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임금들이 이렇게 바보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근데 정말 바보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어려서부터 왕자님으로 크고 공주님으로 크면요 몰라요. 근데 그것이 대를 이어보세요. 그냥 의뢰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의뢰. 그게 지금 박근혜 씨 같은 경우가 아주 그런 대표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지금 본인이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냥 당신이 살아온 대로 자기는 살으셨을 뿐이에요.